하는 자가 살아남죠. 핫픽스로 돌아옵니다. 네, 암학회죠. 아스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투심이 살아날까요? 기아가 웬일입니까? 잘 나가던 주가에 찬물이 끼얹어졌네요. 최대 리콜 사고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영향은 어떨까요? 자, SM 엑소 멤버 전속기가 분쟁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주목받는 미용기 시장 오늘도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기업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고요. 레몽레인이 연간 흑자 전환 기대감에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핫픽스 중에 유창희 본부장의 핫픽스는 무엇일까요? 네, 기아. 사상 최대 리콜. 자, 지금 스포티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한 400만 대가 리콜될 처지에 놓였는데 네. 지금 사실 기아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도 아침에 뉴스만 딱 그 제목만 보고서는 좀 놀랐었는데 네. 내용을 보면 이건 기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ARC 오토모티브라는 이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인가 18년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그 리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제품단 6,700만 개를 지금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기아 차량이 2005년도에 판매가 되었던 스포티지라든지 뭐 관련된 차량들에 대해서의 리콜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만약에 기아의 어떤 제품에 예를 들어서 뭐 세타 엔진처럼 네. 현대차 기아의 그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어떤 이슈였다라면 주가는 악영향이지만 이건 기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현대차 그룹이 아마 이 ARC 오토모티브에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화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 GM하고 해가지고 1조 원인가요? 그 리콜 그걸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의 보상을 LG 에너지솔루션이 해줬습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은 또 SK 쪽에서 특허 침해로 받은 돈으로 그걸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콜은 완성업체가 했지만 그 부품의 완성업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품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품 제조업체한테 관련된 비용을 완벽하게 100% 전가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막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아니라 이미 판매가 되어 제품들이라서 뭐 폐차한 차량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기아의 영향은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그 노조가 부분 파업 네. 이런 부분들이 생산 지연 이것이 또 신차 인도 지연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히려 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항상 연례 행사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네. 그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강성주주분들 입장에서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분들 말고 중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영역권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팁을 좀 주신다면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만약에 이제 5월 최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마음에 쓰리시겠지만 전 시간과의 싸움 가져가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고 네. 오히려 좀 점에서 연초에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어찌되었든 주가라는 건 매일 오르면 좋지만 그렇게 오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한 50%는 주가가 50% 정도 저점 대비 올라왔던 것이고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면 그 다음에는 좀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6월 달 정도의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면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덕양산업이 네. 급등을 해줬고 기아 현대차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랠리가 아주 마음을 설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기아의 이 영향이 자동차 부품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있다 하더라도 좀 접근해 볼 만한 부품주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진이라든지 네. 예전에 뭐 도요타의 배상 문제 이런 것처럼 회사에 타격이 미친다라면 당연히 부품사들 영향을 받겠지만 네. 그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전기차 판매라든지 신차 효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 부품 업체가 전기차 부품 회사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전 주목해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보 모터스라든지 디엔 오토모티브 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기업들은 저는 꾸준하게 추적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기아 이슈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 꾸준히 관심 둬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황유연 팀장님의 핫픽스 살펴보죠. 네, 주목받는 미용기기 시장 고성장할 기업은 자, 지금 임플란트, 피부 미용, 뭐 덴트 관련 섹터들, 의료 AI에서 루닉 같은 기업들 뭐 엄청나게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는 장세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헬스케어 오늘 뭐 비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네. 나왔었고 사실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작년 말 연초부터 관련 산업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네. 종목에 대한 리포트보다 산업 리포트들을 많이 보시면 힌트가 된다. 아, 특히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산업 리포트는 분명히 그쪽 섹터가 뭐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되는 리포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리포트들을 보시면 사실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아마 시간 많이 들였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산업 리포트 쓴다는 거는 정말 그 섹터가 좋아질 거라는 그 관심도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가 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작년 말 올 초부터 관련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비올이라던가 클래시스라던가 뭐 그 치과 관련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미용 관련 시장은 계속 연으로 한 14%씩 성장하는 걸로 지금 예상 전망이 되어 있고 네. 그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최근에 성과가 좀 많이 좋은데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부터 더 탄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접촉에서 이제 비접촉에서 접촉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정도로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피부 미용을 위한 이제 실제로 이제 샵 같은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크게는 침습하고 비침습으로 나뉘는데 침습은 말 그대로 이제 성형수술 같은 마취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비침습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좀 짧고 그다음에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제품들인데 뭐 클래시스라던가 비올이라던가 뭐 관련 루트로닉이라던가 관련 종목들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엔데믹의 영향을 타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았었고 2분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종목들이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렇게 네. 좀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클래시스가 외국인 19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네. 전망도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투자 매력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클래시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눈썹 리프팅이라던가 그다음에 피부주름 개선을 하는 기기를 만듭니다. 슈링크라는 기기를 만들고 기타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압도적인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큰 기기를 보다 소모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비중이 한 40% 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성도 좋긴 하지만 영업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조금
압도적으로 좀 다른 네. 회사들 대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래시스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사실 저점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고점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갔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보유자시라고 하면 지금 여전히 좀 홀드 의견이고요. 신규로도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선호주를 그러면 콕 집는다라면은 여기 클래시스식이죠? 네. 지금 뭐 네. 차트 속에서 네. 한번 기법 좀 한번 보여주세요. 추세 추정 기법은 어떻게 트레이딩합니까? 일단 짧게. 기본적으로 추세 추정은 30주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편합니다. 예, 30주선이요? 네. 주봉으로 30주선인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 녹색 선인데요. 모든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30주선 위에 그 주가가 30주선 위에 있는 거를 매매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30주선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 중에서 매출 성장성이 일단은 최소 10% 이상은 나오는 종목들을 네. 먼저 추리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관련 섹터들, 군집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걸 사실 매매를 하셔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꽤 양호한 좀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비단 이런 미용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요, OLED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가는 네. 종목들이 계속 밀어붙여서 가는 게 지금 사실 관성의 힘을 받아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추세 추종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종목을 잘 따라가는 게 추세 추종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팁을 하나 건졌네요. 다들 내가 보는 중심선들이 있는데 우리 황 팀장님은 30주선, 주봉 차트상의 30주선을 보신다라는 팁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주전부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